네, 2026년 1월 21일 월드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erica's adventurism is unsettling China.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동맹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어, 미국의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이제 어, 온쇼링, 오프쇼링에서 온쇼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미국과의 20세기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뒀고 그거는 이제 공산당과 어떤 자유진영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싸움이었으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긴 하지만 이 공산당과 이제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아시아 대륙과 어떤 뭐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를 구축으로 한 반미 국가들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중국에서는 지금 많은 어떤 그 1대1로 정책으로 뭐 많은 어떤 중국 자본들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투자를 하고 어떤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남미 쪽에도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을 어떤 실크로드 쪽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티벳을 거쳐서 파키스탄과 터키까지 이르는 그 이탈리아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탈리아까지 가지는 못했고 여기 아프리카로 또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구축으로 한 그 1대1로 정책 그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어떤 진출, 중국의 진출. 아메리카 대륙은 북미가 아닌 남아메리카 쪽에, 남아메리카 쪽은 사실은 반미 정권들이 많이 이제 지금,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정권은 베네수엘라였고, 콜롬비아였고,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전에 이 친미 정권에서 다시 이제 반미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가 이제 운하가 있고 파나마 운하가 대표적인 운하인데 파나마 운하가 중국과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하는 상황에서 그 앞마당까지 그 바로 밑에까지 중국의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미국은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은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터지면서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경제를 이루어내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2024년도, 2024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봐도 2024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봐도 2024년도와 YOY를 봤을 때 미국과 GDP의 규모를 봤을 때 미국은 30조 정도 지금 24년도 29.2조 정도 됐고 25년도는 30조 정도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9조 정도에서 25년도에는 20조 정도로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퍼센트를 봤을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GDP가 올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뭐 지금 한 70, 60%, 65% 정도의 미국
어떤 규모를 이루고 있지만 미국과 대비했을 때 60에서 65% 정도의 30조에 20조면은 조면은 대략 69%, 70% 정도의 미국의 GDP 부분을 따라잡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낮지 않은 수치고, 근데 예전에는 거의 80%까지 갔다가 이제 70%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7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미국, 중국, 독일, 인도, 일본이 내려앉았죠. 일본이 원래 2위였습니다. 2위 국가에서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렇게 대한민국도 12위에서 13위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에 했는데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인도가 대략 한 4.8조 달러, 독일이 4.9조 달러, 4.2조 달러, 9조 달러. 비슷하게 인도가 곧 추월하는데, 중국이 19조 정도면 인도는 한 12조 정도가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근데 중국의 이 그 숫자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잘 하고, 경제적으로 잘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실 AI 패권 전쟁, 로봇 패권 전쟁, 뭐 이렇게 대표적인 우주항공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권 전쟁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금융 전쟁으로 갈 거라고 이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금융을 금융으로 침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중국이 홍콩을 이렇게 영입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계속 중국의 어떤 기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12억 인구가 경제가 만약에 망가진다면 지금도 어떤 그 나머지 한 7, 8억 정도는 굉장히 굶주림에 있는데 더 많은 인구가 만약에 미국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공격으로 무너진다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중국의 인민이 어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잘 이겨내고 서로 간에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하다. 미국은 여러 가지 패권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서 중국의 부상을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그 성장하지 못했을 때 중국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중국은 이제 어떤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이 추락했을 때 중국의 그 많은 인민들이 또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잘 버텨주고 잘 이렇게 이겨내길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남미에 일어나고 있는 파나마 운하
지금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일단은 어, 베네수엘라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원유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파나마 운하의 물류 관련해서 파나마 쪽도 아마 미국이 컨트롤할 예정입니다. 원래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지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파나마 국가에 넘겼는데 파나마 국가에서 중국으로 또 다시 이제 그 이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부분에서 대략 중국이 미국한테 줘야 되는 관세가 40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쟁은 큰 틀에서의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뭐 40조가 큰 돈도 아니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이란 문제도 있고, 이란 문제도 사실은 원유가 걸려 있죠. 이란의 원유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 혼란을 틈타서 싼 원유를 어, 중국이 국제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 값싼 원유를 계속 공급받아 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지금 어떤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이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가 끝나면 러시아도 어떤 미국에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 공급의 수급이 불안정했을 때 경기가 또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원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10년 전부터 오바마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지만 굉장히 잘 방어하고 그래도 견고하게 GDP의 숫자를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AI 쪽, 로봇 쪽, 우주항공 쪽으로 코스피도 올라가고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쪽 산업으로의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산업도 같이 커가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나머지 대한민국 코스닥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좋은 그 산업 섹터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돈을 많이 인플레이로 풀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요거 뜨고 있는 부분이죠. 바이오까지 합쳐서.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 전쟁으로 이어질 거다. 이제 금융 전쟁을 안 했냐? 그전에도 한번 시도했습니다. 홍콩을 통해 시도했는데 홍콩이 중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로 돌아간 거고 다시 한 번 더 또 어떤 둘 간의 어떤 경쟁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